네, 반갑습니다. 백만장자 꽃집 창업 이대강입니다. 네, 오늘부터 제가 오디오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책 발간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열심히 투고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러브콜을 받지는 않았는데 한 군데씩, 두 군데씩 지금 원고를 다듬으면서 투고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두르지는 않을 거고요. 저랑 잘 궁합이 맞는 그런 출판사와 좋은 조건으로 그렇게 계약이 될 수 있게 퇴고를 진행하면서 그렇게 투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득 종이책으로 출간이 계약돼서 세상에 한 300~400g 정도 되나요? 책 한 권이? 제 책이 현재 지금 1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아래 한글로 했을 때 바탕체 10포인트로 했을 때 한 153페이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마도 이게 종이책으로 되면 한 28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튼 그런 300페이지에 달하는 그러한 종이책으로 발간이 된다면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서점에서 보시거나 이제 뭐 직장에서나 아니면 집에서나 그렇게 보실 거지 않습니까? 도서관에서나. 근데 그 책을 돈을 주고 사서 보는 일이 좀 부담이 되거나 이렇게 책 보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오디오북으로 저의 어떤 책 내용을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봐 드리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오디오북도 네이버에서 오디오 클립이라고 해서 책값만큼은 아니더라도 한 10% 정도 되는 금액으로 한 1,200원 정도? 1,500원인가? 그 정도 금액으로 오디오북을 사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전자책을 지금 발간을 해볼까. 일단은 종이책으로 발간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종이책을 한번 만들어 볼까, 아니, 그다음 전자책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도 있었는데, 오늘 문득 그 해민 스님의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책을 보다가 우연히 딱 갑자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아, 지금 제 책이 총 49꼭지로 되어 있어요. 7장으로 되어 있고 49 카테고리로 되어 있거든요. 꼭지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7장 장 다음에 장 제목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제목 소제목을 보통 이제 우리가 꼭지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튼 49개의 소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꼭지 한 꼭지당 해서, 한 꼭지가 보통 A4 용지로 쳤을 때는 한 2시간 반, 아니, A4 용지로 했을 A4 용지로 했을 때는 한 2장 반 정도의 분량이 되고요. 보통 책으로 한 꼭지의 분량은 한 4~5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책마다 조금씩 한 꼭지가 어떤 건 10페이지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2페이지, 3페이지로 끝나는 것도 있어요. 여튼 그렇게 그 책을 오디오북으로 유튜브 컨텐츠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들으실 수 있게끔, 유튜브는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제 책이 나온 다음에 제 책에 대한 저작권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지금 먼저 오디오북으로 제가 다 공개를 하면 안 되니까, 일단 종이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오디오북을 만들려고 해요. 오늘은 그래서 한번 테스트 차원에서 3장 1꼭지 3장에 해당하는 부분의 내용을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백만장자 꽃집 창업은 일단 가제이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네, 백만장자 꽃집 창업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악센트가 있고, 요즘에 백만장자 시크릿에 이어서 백만장자 무슨 습관도 있고, 백만장자 이번에 대박 히트를 친 게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그 영감을 받고 또 지혜와 어떤 동기부여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제 주변에만 보더라도 그 백만장자 메신저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강의 프로그램을 만드시기도 하고, 또 그것을 접목시켜서 뭔가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백만장자 메신저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저자가 미국의 리처드 브랜슨인가요? 네, 그 저자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실제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채널로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교육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만장자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 키워드를 한번 넣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디오북으로 만들게 된다면 백만장자 꽃집 창업이라고 지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이책으로는 백만장자 꽃집 창업으로 나갈지 어떻게 나갈지는 한번 출판사랑 조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번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그 중에 3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3장 제목은 팔리는 꽃에 집중하라, 이거예요. 제가 제목을 다 100% 공개를 안 하고 50% 정도만 조금 변형해서 말씀드릴게요. 3장 이제 백만장자 꽃집 창업의 비밀, 그 중에 하나인데 팔리는 꽃에 집중하라, 그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 또 첫 번째는 제가 5년 전에 만들었었던 다육이 케이크에 대한 이제 그런 제 경험담과 여러 가지 또 사례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3-3장 1꼭지 다육이 케이크에 대한 내용, 한번 A4 용지로 2장 반인데, 저도 이게 오디오북으로 하면 몇 분 정도가 녹음이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지금 8분 41초가 지나가고 있는데 9분서부터 정확하게 제가 한번 녹음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끊지 않고 시청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끝까지 청취 한번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게요. 시작합니다. 다육이 케이크. 다육이 케이크가 뭐예요? 다육이 케이크, 그거 먹는 거예요? 정말 의외였다. 나에게는 너무 익숙하고 고마운 식물인 다육이가 누군가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한 존재라는 것이 신기했다. 다육식물이란 영어로는 succulent plant, 한자로는 다육식물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인장이 바로 이 다육식물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된다. 다육식물이라는 개념이 큰 바다라면 선인장은 강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세베리아도 다육식물이다.
산세베리아는 공기 정화 능력이 일반 식물에 비해 3배 이상 탁월하고 음이온이 다량 방출된다고 하여 10여 년 전에 홈쇼핑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없어서 못 팔기도 하였다. 두산 백과사전에서는 다육식물을 찾아보면 사막이나 높은 산 등 수분이 적고 건조한 날씨의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 땅 위에 줄기나 잎에 많은 양의 수분을 저장하고 있는 식물을 말한다 라고 정의한다. 위 정의를 한번 곱씹어 보면 온도가 높고 건조한 사막 기후에 살던 한 식물이 살아남기 위해 본능적으로 잎 또는 줄기에 많은 양의 수분을 저장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노력을 하며 좀 더 진화했다는 흔적을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사람도 식물도 결국 적자 생존인 것이다. 다육이의 매력은 대충 키워도 된다는 것이다. 약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물을 주면 된다는 것이 왠지 측은하면서도 기특하게 느껴졌다. 다른 식물들이나 꽃들은 나를 봐줘, 물을 줘 하며 소리치고 어리광을 부리는 것 같았지만 다육이는 왠지 주인에게 난 알아서 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가끔 여유가 될 때 그때나 한번 바라봐 주세요 하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참 자립심이 강하고 어른 같은 녀석이다. 그래서 다육이에게 뭔가 더 특별한 것을 해주고 싶었다. 나는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가든파이브라는 청년 창업센터에서 책상 하나를 가지고 처음 꽃집 창업을 시작했다. 이대강 꽃집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처음엔 생활을 취급했었지만 공간도 굉장히 협소하다 보니 냉장고를 둘 공간이 없었고 무엇보다 냉장고를 살 돈이 없었다. 꽃은 서늘한 곳에서 냉장 보관이 중요한데 그럴 수 없으니 더 이상 생화는 취급하지 않고 외주로 돌리기로 했다. 그리고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식물 아이템은 비교적 관리가 쉬운 다육식물로 하기로 결정했다. 다육이의 장점은 쉬운 관리뿐만 아니라 그 빛깔과 모양이 상당히 다채롭고 너무 귀여웠다. 그리고 나는 다육이를 키우면서 점점 나와 동일시하는 버릇이 생기다가 결국 다육이와 깊은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다. 홀로 창업 활동을 하면서 힘들고 외로울 때도 많았는데 그때 다육이가 나의 절친이자 애인이 되어주었던 것이다. 처음엔 다육이 이름을 5개 정도 외우는 데에도 굉장한 시간이 걸렸었다. 왜냐하면 생김새도 비슷하고 이름도 생소하다 보니 뒤돌아서면 까먹곤 했다.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며 외우고 또 외우고 다육이를 하나하나 사진을 찍으며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고 창업센터에서 무료로 나눔 행사도 하다 보니 설명을 더욱 잘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그렇게 창업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다육이 이름을 100개 이상은 좋게 외우게 되었다. 이렇게 다육식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은 밤낮 주말 식을 줄을 몰랐다. 창업센터 내에 있는 촬영실에서 며칠 동안 밤샘 근무를 하며 계속 다육이 상품 사진을 찍을 때에도 다육이와 더 깊은 소통을 하며 피곤함을 이겨냈다. 사진 촬영을 하면서도 머릿속엔 온통
어떻게 하면 이 예쁘고 매력적인 다육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었다. 다육이를 판매하는 꽃집은 정말 많지만 우리 꽃집은 뭔가 특별하고 다른 매력을 발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한참의 연구 끝에 나는 그 아이디어를 음식에서 찾았다. 평소 맛집에 관심이 많던 나는 예쁜 식물들을 유명한 맛집의 음식처럼 왠지 독특하고 정갈하게 그릇에 담아서 팔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처음엔 뚝배기, 냄비, 소주잔, 막걸리잔, 와인잔 등등의 다육이를 심어서 샘플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홍보하기도 했다. 낱개로 파는 것이 마진이 별로 남지 않아서 나중에는 국가별 밥상 패키지를 구성해서 판매해 보기도 했지만 흥미도는 굉장히 높았지만 실질적으로 구매한 손님은 별로 없었다. 예를 들면 전통 자기 또는 뚝배기를 활용한 한국식 밥상 다육이, 일본의 독특한 식문화에서만 볼 수 있는 일본식 다육이 밥상 등 미국식, 독일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실천해 보았다. 그렇게 6개월 남짓 연구만 하다가 불현듯 찾아온 행운의 박씨가 있었다. 우리 청년창업센터에서 소호무역을 하는 한 커플 대표가 있었는데 종종 일본으로 출장을 가곤 했었다. 그래서 소통을 하던 중에 다음번에 일본에 출장 갈 일 있으면 꽃시장에 들러서 좋은 소스 좀 얻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다. 그 뒤로 출장을 다녀온 그 커플 대표 내외는 나의 당부를 잊지 않고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선인장을 조각 케이크 모양으로 심어 놓은 것이었는데 나는 별 감흥이 없었지만 그것을 샘플로 삼아서 최대한 비슷하게 제작을 하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한 분 한 분 리서치를 한 결과 신선하고 괜찮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은행으로 달려갔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는 최대 500만 원이었다. 그 당시 나는 돈이 하나도 없었다. 최소 2천만 원 이상 대출을 받고 싶었지만 나의 신용 등급이나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500만 원이 전부라고 하였다. 그렇게 나는 기업은행을 통해서 청년 창업 대출 500만 원을 받았다. 딱 500만 원 뿐이었고 이것으로 승부를 봐야 했다. 그러니 10원도 허투루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창업센터에 있었던 2년이란 시간 동안 컵라면을 먹었었던 날은 거의 반 이상이었던 것 같다. 제품의 특징은 이태리식 피자처럼 한국식 케이크로 하고 나눔과 감사를 컨셉으로 했다. 마침 그 시기에 도레도레라는 고마워 케이크라는 디저트가 열풍을 일으킬 때이기도 하여서 뭔가 잘 될 것 같았다. 중심각을 약 36도로 하여 10조각으로 분리할 수 있게 만들었고 낱개 포장과 10개 한판 포장이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전국 택배가 가능하도록 흙과 돌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감자 전분 가루와 감자 전분 가루를 이용하기도 했고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건축 미장을 할 때 쓰는 흰색 가루를 구해 써보기도 했다. 친구, 고객, 친척 등 여러 번에 걸쳐
전국 택배 배송 테스트를 해보았지만 모두 균열이 발생하여 케이크 화분 상품 자체가 온전히 배송될 수 없었다. 그런 여러 번의 시도와 실패 끝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직접 배송하는 용달 배송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용달 배송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배송 요금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렇게 배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결국 수도권 경기 지역이나 가까운 지역은 차량 배송이나 직접 수령 방식을 택했다. 지금은 지방 배송까지도 가능하도록 경동택배와 계약을 해놓기도 했다. 이렇게 약 2달에 걸쳐 제품 설계를 위한 스케치에서 시작하여 재질, 선택, 포장 용기 공수, 택배 시스템까지 마련하게 되었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들어 디자인 출원을 하기도 했다. 처음부터 2014년 2월 초 완성하여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겨냥하여 런칭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2013년 12월 겨울부터는 오로지 이 화분 만들기에만 집중했다. 그런 집중력 덕분에 불과 한두 달이라는 시간 안에 케이크 모양의 화분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 케이크 화분을 들고 대학교 졸업식에서도 열심히 판매해 보았다. 어떤 날은 한 개도 못 파는 날도 많았지만 따뜻한 봄날이 되니 판매량은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 난생 처음 블로그에 상품 포스팅을 했었는데 그것을 보고 경남 창원에 계신 고객님이 문의를 주셨다. 나에게 있어서 첫 고객님이었다. 블로그로 주문해 주신 첫 고객님이었다. 처음이라 엄청 당황하며 네네네 당연히 배송되지요 라고 말했지만 그때는 지방 배송 시스템이 없었던 때였다. 좋았던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전화하여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현재 배송에 문제가 생겨서 안타깝지만 상품을 보내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진땀을 빼며 말했던 기억이 있다. 결국엔 그 착한 손님은 서울까지 와서 고속버스 터미널에 와서 몇 개 되지도 않는 조각 케이크 화분을 직접 사가시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남자친구에게 꼭 선물하고 싶다고 하며 싱글생글 웃음이 많았던 그 손님이 아직도 생각이 난다. SNS를 통해서 이 다육이 케이크 화분에 대한 별칭을 공개 모집하기도 했었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이름은 호강다육, 다육이 꽃필 무렵, 먹지 마세요, 친구에게 선물하세요, 칼로리가 없어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다육 다이어트 등이 있었다. 다육식물을 실제 케이크처럼 과일 장식과 소품을 활용한 것에 사람들이 많이 흥미로워했다. 한 가지 웃긴 일화는 이 다육이 케이크 화분을 주문했던 고객님의 할머니께서는 거실에 놓여있는 화분을 보고 실제 케이크인 줄 알고 케이크는 냉장고에 넣어두거라 고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5년도에는 이 다육이 케이크 화분이 또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채택이 되어서
경기도 일산 원마운트에서 약 1년 동안 임대료 지원을 받고 청년 장사꾼이라는 이름으로 장사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작년에는 대기업에서 원예치료 강의도 하고 어린이집 아이들 체험학습,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플로리스트 직업체험 수업을 왕성하게 하기도 했다. 네, 이상 그 3장 1꼭지 내용을 한번 오디오북으로 해봤는데요. 제가 9분에서 시작해서 지금 25분 지나고 있는데 이거 한 15분 정도가 걸리네요. 그리고 중간에 이거 제가 읽다 보니까 몇 군데는 다시 또 태고를 하고 싶은 부분이 생깁니다. 말로 했을 때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고 호흡이 한 문장이 너무 길어서 그 부분을 좀 잘라야 되겠다. 중간에 끊고 이거를 읽고 싶었는데 또 막상 끊으려니까 말이 그 접속사가 좀 이상해서 그냥 계속 읽기도 했는데 여튼 이렇게 신앙송이래. 이렇게 오디오북으로 녹음을 하니까 스스로도 어떤 그 문장을 좀 다듬어야 할지 스스로 자체 퇴고가 되네요. 하여튼 이렇게 오디오북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이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듣고 제가 다른 이제 그런 꼭지도 이런 식으로 오디오북으로 만들면 좋을지 어떨지 한번 댓글로 피드백을 남겨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나름 녹음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 꼭지당 한 10분, 15분 내외로 하면 제 책을 굳이 종이책으로 돈 주고 사서 보지 않아도 이 책을 보신다면, 아니 이 오디오북을 보신다면 제 조회수도 늘어나고 구독자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이 생기기도 하네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니까 뭔가 또 이렇게 하나씩 답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내일도 한번 녹음을 해볼지 어떨지는 한번 내일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해볼지 아니면 어떡할지. 네. 예, 일단은 지금 시간이 오늘 일찍 자려고 했는데 이거 녹음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져서 벌써 새벽 2시 27분이 넘어가고 있어요. 오늘은 2019년 2월 15일이고요. 제가 이제 오늘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는 미라클 모닝 습관을 들이기로 했거든요. 오늘 첫날인데 오늘부터 실패하면 안 되니까 1시간이라도 1시간 반이라도 푹 자고 4시에 꼭 일어날 수 있게 그렇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 스스로도 한번 강한 의지를 발휘해서 4시에 일어나서 그런 자기 사랑, 감사 그런 확언을 외우고 그리고 물 한 잔 마시고 따뜻한 물 마시고 바로 산책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책을 하고 와서는 책도 보고 글도 쓰고 그리고 이제 아침 절 명상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아침 하루 활기차게 또 기분 좋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